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2회차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좀 짧은 게 그 문제 계산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한 화면에 나와 있는 네 문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 바로 93번부터 98번까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차를 한 두 문제 정도 더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89번.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 업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재단이 이 M 방송사에게 이렇게 투자를 엄청 많이 하나 봐요. 거의 100%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M 방송사가 공법상 재단이 투자했으니까 얘도 기본권의 주체성 없냐 이거예요. 근데 있다. 왜냐면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방송 사업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물론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이제 공적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 터졌을 때 재난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약간 있는 사적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계획 기본 계획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BS를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내겠다 이건데, 성년 엄마 나 어떻게 나 EBS 많이 나오는데, 나 공부할 땐 EBS 별로 안 낸다고 했는데 EBS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다투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교육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성년인 본인이 직접 다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나서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없다가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의 재수생들이겠죠. 재생들의 이제 인격의 뭐 자유로운 발용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만 혁신도시 안 빠졌냐? 그래도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판례인데 바뀌어서 내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가 있는데 사과문 게재 명령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요게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죠?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법인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져요? 사람도 아닌데. 그럼 이제 이 판례는 국가가 이렇게 이제 법인에게 바로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왜냐면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니까. 그럼 제한됐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침해인지 아닌지 과잉 금지 원칙 아니면 비례 원칙 심사가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보니까 인격권도 침해가 됐겠죠. 그래서 와장창창 틀렸습니다. 법인 인격권을 과잉 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 원칙인 비례 심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옳은 거는 2번. 다음 기본권 주체 학교 안정 공제죠.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사법인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이 학교 안에서 사고가 터졌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약간 사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법인에 해당할지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그 어떤 정당이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가지면 되는데 이런 보조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대우도 좀 더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소수당과 다수당을 지나치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대해줄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헌법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라는 국가기관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3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권이 있었다. 참정권이라고 하면 알겠죠. 우리 미성년자들도 기본권을 가지지만 18세 이상부터 쓸 수 있으니까 행사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4번이 틀렸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 기본권을 인정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경찰 시험 문제이기도 했어요. 91번 평등권 및 평등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 원칙. 평등권은 후보자는 물론 사람에게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당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농지개량조합은 순수한 공적단체 이렇게 풀기로 했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냐고 물어보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것도 올해 경찰시험에서 나왔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때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도 있지만 플러스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이러면 기본권 주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민 소환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힘들게 획득한 공직을 뺏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헌법 소시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사적인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 해석,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맞고요. 4번. 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자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여기에 내부에 8개의 이제 가지 중에 하나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그 대표자의 정함도 없고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92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본권의 효력인데,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103조, 750조, 751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를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기본권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기본권을 한번 헌법상의 기본권을 한번 민법상으로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헌법상 기본권을 사인끼리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 같은 규정을 갖다 쓰면 좋죠. 왜냐면은 그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들이대봤자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가해자님아 당신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이게 750조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만약에 이게 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가 아이쿠 큰일 났구나, 그러면 기본권 침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끼리 문제될 때는 간접적으로 사법관계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 같다. 이 3번 지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단체가 남성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 의결권 등을 가지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청적으로 회원 심사에서 배제했다. 즉 평등권을 침해한 거죠, 사인끼리. 이럴 때는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게 미친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차별했다로 끝,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고, 당신들이 내 평등권을 침해했으니까 내 마음이 다쳤다, 돈을 주세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간접적으로 한번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가해자가 알아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간접적인 효력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어쨌든 1번과 3번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이 객관적인 가치 질서성이 있으니까 이 기본권이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도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돼야 된다. 맞고요. 모든 국가 권력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이 되겠죠.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문제로 끊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파트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